증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록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수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소시적에 부산에 잠시 기거한 적이 있었는데 뭐 한 30대 된 분인데 대퇴후에 골수염이 생겨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뼈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물론 그분은 그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골수염이라는 걸 알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수염은 뼈 속에서 염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골수염이 발생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세 가지 요인을 드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혈액 속에 균이 살아서 골수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인공관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공관절 같은 경우를 끼웠을 때 거기서 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끼면, 또 인공보조물을 끼면 소염제를 아주 세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염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뼈가 어떤 타격을 받거나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뼈에 상처를 입었을 때 거기서 염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급성골수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급성골수염은 악화되면 좀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급성골수염이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급성골수염일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만성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 급성 골수염과 관련해서 이해를 위해서요, 뼈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뼈는 이렇게 뼈 속에 동맥과 정맥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흐르면 중간에 또 혈관이 있고 또 미세, 모세혈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도 중간에 혈관이 있고 그리고 모세혈관이 다 이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속에서 동맥과 정맥이 서로 흘러서 영양을 주고받고 쓰레기를 회수하는 그런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 뼈의 단면을 보면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골수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이 골수에서는 조혈작용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수행이 되죠. 뼈의 건강은 기본적으로 혈관에 흐르는 혈액, 뼈 속 혈관에 흐르는 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혈액에 의해서 순환과 혈액에 의해서 골수의 건강 상태도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건강하면 그 뼈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뼈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골수가 건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만일 이 뼈 속에 흐르는 혈액이 건강이 안 좋으면 뼈 자체도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뼈 속에 있는 골수도 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골수가 건강이 나빠지겠죠. 이것이 바로 골수염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염의 특징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하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조금 더 관찰해 볼까요?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이 골수염에 노출된 분들의 특징이 먼저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운이 떨어진 상태죠. 기운이 떨어집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대부분 대사기능 저하증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활력이 없죠. 활력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대장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장 기능에 혈액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도 역시 이 골수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기운이 없어서 순환이 안 되고 또 피가 오염돼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아마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뼛속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혈구가. 그렇게 격퇴할 힘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균이 뼈 쪽으로 영향을 주고 골수에도 영향을 주면 골수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몇 차례 이렇게 수술을 하는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골수염이 발생된 곳으로 고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예방법은요, 첫 번째, 피가 건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피를 위해서 소장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기운이 생겨야 됩니다. 이 기운이 생긴다는 얘기는 피가 기운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피가 면역력도 백혈구도 기운이 세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대장에 변비가 없어야 됩니다. 이 변비가 있으면 각종 유독물에 의해서 피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에 독소가 많이 차게 되죠. 그래서 이 변비가 없어지고 몸의 독소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피가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 해야, 또 어느 정도 운동이 보조를 맞춰줘야 아마 뼈가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면역계를 파괴하는 지나친 스트레스,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서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은 뼈를 썩게 합니다. 그래서 골수를 망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튼튼한 큰 건물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지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몸의 기초가 되는 뼈가 튼튼해야 여러분들의 내장도 보호가 되고 여러분들의 전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집에 계시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